자, 그리스 로마 신화 하는 날입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이 왔어요. 제가 한 달을 해냈습니다. 이걸 자꾸 제가 해냅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어떤 대견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나를 한번 축하해주고, 제가 한 달 4회를 채웠다고 해서 다음 주에 5회가 시작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공유해주시고 엄지 눌러주시고 엄지척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려요.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저번 주까지는 아마 그 제우스가 신들의 세계를 통치하기까지의 내용, 그리고 올림푸스의 12신이 누구인가에 알아봤다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한 명을 딱 두고, 이 등장인물을 두고 이 사람에 대해 이 신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헤파이스토스가 될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신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느낄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럼 이제 헤파이스토스에 대해 한번 만나러 가십시다. 예. 자,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이 아빠와 엄마 얘기부터 사실 해야 됩니다. 이제 헤파이스토스의 아빠는 제우스가 되고요, 엄마가 이제 요 헤라가 되겠습니다. 헤라인데요, 제우스가 사실 혼자서 낳은 신이 있어요. 둘이 이제 헤라랑 결혼을 했지만 혼자 제우스가 헤라의 도움 없이, 엄마 없이 아빠 혼자 낳은 자식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요, 아테나 신입니다. 아테나를 혼자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혼자 낳은 거야. 아내 없이 혼자. 말이 안 되죠. 이게 신화야. 신화가 원래 좀 이래요. 혼자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제우스의 입장이고, 이제 요 엄마 헤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죠. 내 남편이 갑자기 어디서 애를 낳아왔어. 근데 바람을 핀 게 아니고 혼자 낳았다는 거야. 이걸 누가 믿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라가 좀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헤라가 좀 질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낳은 이 아테나를 보고 질투를 또 느낀 거야. 무슨 질투였냐면은, 남편이 나 없이 애를 낳는다고?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라도 자기 혼자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돼요. 헤라가 성격이 좀 이런 거예요. 모든 행동이 다 제우스 때문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들의 행동이 뭐냐면은 제우스를 좀 의식한 행동입니다. 내가 아는데 제우스가 네가 아무리 신들의 왕이다 쳐도 나는 퍼스트 레이디, 요 헤라 퍼스트 레이디. 근데 2인자란 말이에요. 신들의 세계에서, 그죠? 근데 자기 상의 없이 애를 낳단 말이야. 그래서 제우스 혼자 뭐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헤라는 아주 질투의 화신이죠. 그래서 혼자 애를 낳게 됩니다. 그게 오늘 얘기할 헤파이스토스가 되겠습니다. 불의 신이죠. 화산의 신, 불타는 자, 헤파이스토스라고 해요. 제우스에게 너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 낳은 자식이 헤파이스토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막상 낳았어요, 헤파이스토스를. 근데 이상한 거야. 애가 생긴 게 못생겼어. 흉측하게 생겼었다고 그래,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어릴 때 뭐 이렇게 좀 허약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사진처럼 좀 못생긴 외형이었다고 그래서 헤라는 자기가 나온 이 헤파이스토스를 보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스러운 거야. 나 헤라 2인자 헤라 퍼스트 레이디. 근데 제우스 뭐 너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러고 당당하게 나왔는데 못생긴 거야. 이게 헤라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남들 보기에. 왜냐면은 제우스가 낳은 아테나는 겁나 이뻤거든. 질투가 나는 거야. 이 자식 간의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끼리 우리 애가는 뭐 요즘에 장학금 탔고 뭐 외국으로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게 또 이제 어른들 엄마 아빠 재미잖아. 근데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있었다는 거지. 어쨌든 헤라는 자기 자식이 못생겨서 화가 났어요. 남편이 낳은 자식은 이쁜데 내가 낳은 자식은 못생겼어. 이건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를요, 당시 좀 급 있는 신들이 모여 살았다는 그 올림포스 산에서 낭떠러지로 가서 버립니다. 던져요. 휙 던집니다. 하드스로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내 자식이라니 수치야. 참을 수 없는 거지. 자식을 버려요. 산 아래로 던진 겁니다, 직접. 그래서 산 밑으로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는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이때 헤라가 엄마가 산 아래로 던지면서 한쪽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평생 한쪽 다리를 불구로 지냅니다.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산 아래로 떨어졌죠. 이때 떨어지면서 고아가 된 거잖아. 이제 부모 없이 혼자 커야 돼. 근데 애기니까 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누가 돌봐줘야 돼. 마침 운이 좋게도 돌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다의 신인 오케아노스의 부인이라고 하는 테티스랑 그 테티스의 딸인 에우리노메라는 두 신이 길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웬 애기가 땅바닥에서 혼자 울고 있어. 다리 다쳐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데려간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테티스도 그죠?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미 키우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진 못하고요. 바다의 신이니까 바닷속 동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키워지게 되죠. 자, 이거 헤파이스토스인데요. 이제 자라게 된 거죠. 이제 테티스 그리고 에우리노메에게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이들한테 키워진 건데, 바닷속 동굴에서 9년 동안 살았대요. 그러면서 대장장이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들이잖아. 마법도 쓸 수 있었나 봐요. 마법을 이용한 금속 재련 기술을 익힙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로 살게 됐던 거죠. 우리가 헤파이스토스 하면 대장장이로 잘 알고 있죠. 이때의 일화 때문에 대장장이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연으로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테티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서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때의 인연 때문에. 이제 뭐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랑 아들 사이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이때부터 이제 대장장이 기술을 배우면서 성인이 됐고요. 성인이 되자 이제 독립해야죠. 독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가해야지. 그래서 이 바닷속 동굴을 떠나서 독립을 합니다. 이때 테티스에게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양엄마잖아요. 고맙기 때문에 집을 나서면서 큰 절 딱 올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금속 재련 기술을 동원해서 테티스에게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면서 각종 귀금속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고 떠나죠. 독립하는 거야. 이제 성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닷속 동굴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올림포스 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카톡 딱 온 거지. 막 봤어요. 메시지를 봤어. 올림포스 산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버렸던 엄마인 헤라가 불렀다는 걸 알게 돼요. 올림포스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해가 안 되죠. 헤라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아들을 다시 부른 게 아니에요. 헤라는 그렇게 착한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착한 아줌마가 아닙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바닷속 동굴을 막 떠나고 나서 이제 테티스랑 헤라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테티스를 이렇게 딱 훑어보니까 스캔 들어간 거지. 헤라가 보니까 막 귀걸이에 목걸이 막 알반지 막 핸드백 막 이런 거 막 들고 있는 거야. 너무 이쁜 거지. 이런 걸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테티스에게 야 이거 어디서 났니? 신상이냐? 뭐 새로 샀냐? 뭐 대행 구매한 거냐? 뭐냐고. 이거 아마존에서 샀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테티스가 그동안의 일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웬 길에서 아이를 발견해서 키웠는데 얘를 이제 재장장이를 시켰는데 실력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 다 해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헤라가 이 보석들이 갖고 싶어가지고 아들이었던 헤파이스토스를 다시 불렀던 거죠. 거의 김치녀의 신인 거야. 보석 갖고 싶어서 다시 부르는 거야. 다시 보석 갖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보석 때문에 이제 헤파이스토스를 구슬립니다. 엄마가 아이고 얘야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엄마도 그땐 너무 힘들었다. 뭐 다시 돌아와라. 부자간에 이래서야 되겠냐. 부자가 아니구나. 모자간에 이래서야 되겠냐. 우리는 가족이지 않니. 막 구슬을 막 이렇게 사발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는 또 어때요? 또 이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참. 그때는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다라면서 이 바보 같은 게 다시 찾아갑니다. 엄마 만나러 가요. 갔어. 만나지 이제 눈물의 상봉인 척을 딱 하면서 헤라가 와줘서 고맙다면서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엄마가 이제 너를 위해서 이제 막 저녁 해주고 막 그럴게. 또 막 사발 풀면서.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에게 사과의 선물로요. 그 올림포스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24시간 운영되는 대장간을 만들어서 선물로 줍니다. 지 보석 만들어 달라고. 이거 블링블링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극혐이죠. 근데 헤라 생각과는 다르게요. 이 순진했던 헤파이스토스는요. 이 대장간을 보고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대장장인데 이 대장장이로서 평소에 스웩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대장간을 처음 본 거죠. 굉장히 신나잖아. 자기 거라니까 또 좋잖아요. 그래서 신난 헤파이스토스는 또 이 헤라의 계략도 모르고 그때부터 올림포스 산에 처박혀갖고 밤새 쇠를 두드리면서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올림포스 산의 신들의 신전을 헤파이스토스가 굉장히 많이 지었다고 해요. 직접. 결국 어때?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 엄마랑 다시 만나서 이제 엄마랑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건 같지만 헤라는 보석 때문에
아이를 다시 불러서 이제 보석 세공의 노예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헤라의 계략이 시작되었어요.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엄마가 금, 보석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요. 헤라에게, 엄마에게 이걸 선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으로 된 의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하죠. 이 바보 같은 게 참 속도 좋아요. 쥐를 버린 엄마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헤파이스토스는요, 헤라가 혼자 나왔지만 어쨌든 제우스의 아들이 되죠. 이 피가 어디 가냐고, 이 영악한 제우스의 피가 주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헤파이스토스가 사실은 바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 금으로 만든 의자는요, 헤라에게 복수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처음부터 헤라에게 복수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의 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마침 엄마가 부른 거지, 보석 때문에. 그래서 헤라는 헤파이스토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은 이 헤파이스토스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빅피처가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도 이제 딱 점을 찍는 거야. 점을 바로 얘도 찍어. 점을 찍고, 그죠? 엄마가 돼서 날 버려? 그래서 내가 다리를 다쳤어? 이러면서 이제 올림포스의 산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이런 것들을 다 실행하죠. 거의 뭐 차인표의 분노의 양치질에 버금갈 만한 분노의 망치질을 시작하는 거죠. 뚝딱뚝딱. 자, 시작됩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좀 크게 볼까요? 좀 어둡죠? 이게 영화 장면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장면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지금 의자에 앉아있죠, 여자가. 저게 헤라고요. 여기 서 있는 남자가 헤파이스토스면 지금 의자를 만들어서 선물했고 결국 앉아버렸어요. 테티스가. 아니, 테티스래. 헤라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속박됩니다. 이 의자가 황금 의자인데 헤파이스토스가 만들 때 마법 재련 기술을 익혔잖아. 그래서 마법의 힘을 집어넣어서 불어넣어서 이 의자에 앉으면은 사슬의 힘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앉은 사람을 구속하는 의자예요. 헤라는 이 황금 의자를 받았잖아. 아싸 좋구나 하면서 덜컥 앉았죠. 그리고 사슬에 꽁꽁 묶입니다. 무척 묶여버렸어요. 헤파이스토스의 큰 그림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복수를 한 거지. 자, 헤라는 어때? 좋아서 앉았는데 묶였지? 빡쳤죠. 빡친 거야. 하지만 뭐 지갑을 어떻게 묶였는데 이거 안 풀려. 그래서 뭐 풀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헤라는 화가 나가지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는 거죠. 풀으라고 지금 빽빽거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어때요? 이 헤라는 아무리 이렇게 뭐 못된 여자고 질투의 화신이지만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2인자예요. 주신의 아내란 말이야. 정실 부인이에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짱의 부인이 화가 나 있잖아,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신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 일 나겠다 이러다가 사단 난다, 사단 난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 헤파이스토스를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디오니소스인데 왜 바카스가 나왔냐면요,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에요. 로마에서는 디오니소스를 바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카스를 갖고 왔어요. 바카스 디오니소스가 등장해요. 그래서 헤라를 풀어줘라. 저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럽지도 않냐고. 저 소리 들으면서 평생 살 거냐, 빽빽대는 거.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파이스토스랑도 이제 어쨌든 형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헤라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디오니소스는 평소에 헤라한테 많이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왜냐면은 남편이 제우스가 바람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디오니소스가. 그래서 헤라에게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했지만 어쨌든 이 올림포스 산의 평화를, 피스를 위해서 헤라를 풀어주자. 평화로 돌아가자, 우리. 평화로워야 돼.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에게 막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풀어주자고.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가슴에 응어리가 상당히 남아있었던 거죠. 안 풀리는 한인 거지, 이게. 그래서 꿈쩍도 안 합니다. 안 풀어주겠다. 나 싫다. 나 우리 아무리 엄마지만 나를 버린 엄마다. 난 용서 못한다고. 이제 안 풀어줍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결국 어때요? 술의 신이잖아, 디오니소스가. 결국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그래, 그럼 뭐 한잔하러 가자. 일단 술이나 한잔하면서 얘기 더 하자. 술 한잔하면서 술을 막 먹이기 시작합니다, 헤파이스토스에게. 헤파이스토스가 술이 약한 걸 알았거든요. 자기는 또 술의 신이겠다. 얼마나 술이 많이 갖고 있겠어. 각종 비싼 술 막 이런 거, 발렌타인 이런 거 막 먹이는 거예요. 취했지? 취한 상태에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야, 임마, 봐. 이거 이래서 되겠어? 네가 남자면은 마음을 넓게 갖고 그렇게 딱 허락을 놔줘야지.
풀어줘야지. 다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이가 이제 헤파이스토스 뭐라 알았어 해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풀어줍니다. 결국 풀어주긴 풀어줘요.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헤파이스토스가 헤라에게 그래서 알았어 어머니 풀어줄 테니까 딜을 겁니다. 그러면은 풀어줄 테니까 나를 올림포스 신의 정식 신으로 12신 올림포스 신의 12신 알죠? 그 12명의 신에 나를 포함시켜달라라고 딜을 합니다. 헤라는 뭐 별 다른 방법도 없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뭐 어떡할 거야 지가. 그래서 이 제안을 수락해주죠. 그래서 의자에 결국 풀려나고 헤파이스토스는 버려졌던 아들이지만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올림포스의 12신 클랜에 가입하게 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이 올림포스의 이제 클랜, 그것도 정예원이야, 정직원. 정예원이 되면서 어떤 상당한 지위가 생겼고, 이 뒤부터 이제 다른 신들과도 되게 친하게 가깝게 지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야. 막 이렇게 갖다 바치고 막 이러니까. 뭐 주로 신들의 그 무기를 얘기할 때 대부분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무기들입니다. 좀 몇 개를 알아볼게요. 한 요 정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저기 방패예요. 아빠인 제우스에게 만들어준 방패인데요. 이게 뭐든지 막아줄 수 있는 전신보호가 가능한 풀 아머 티타늄 실드 원핸드 방패. 요거를 제우스에게 선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이제 활인데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에게 이제 선물로 줍니다. 헤파이스토스표 명중 정확도 플러스 3 황금 활. 그리고 방어구 광통력 플러스 3 강화 황금 화살 세트 요거를 이제 선물로 주고요. 요거는 허리띠인데요. 이제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에게 허리 라인이 살아 보이는 하이웨스트 고품격 엣지 통가죽 허리띠 요거를 이제 선물로 만들어주고, 요 이제 아테나 신이죠. 아테나에게는 전용 무기죠. 들고만 있어도 적들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린다는 절대 무기 요실금 죽창 요런 것들을 선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전부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예요. 워낙에 이거 만드는 기술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때 제우스가 구출했던 어떤 티탄족들 중에 이제 사이클롭스 아시죠? 키클롭스라고 하는 신들인데, 이걸 이제 그 티탄족과의 전쟁 때 이제 구출했었거든, 제우스가. 그때 그 키클롭스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신이었어요. 이 키클롭스를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 두면서, 어때 물건을 또 잘 만드는 직원들을 뒀잖아.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신들에게 나눠주고 신전 짓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의 속사정을 좀 알아보자면 사실 이런 것들을 선물해줬지만, 사실 그 헤라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가 2인자이지만 사실 질투 오지랖 만렙이란 말이야. 이 헤라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신들과 좀 친하게 지내서 자기의 어떤 여론을 좀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들에게 이게 선물 주면서 이제 좀 이렇게 구슬렸던 거지. 좀 친하게 지내자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또 헤파이스토스가 이런 걸 보면 또 처세술의 신이다. 또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능손인 게요. 아주 만능손인 게 그 판도라의 상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판도라의 상자. 그 열면 큰일 나는 난리 나는 그거. 그죠? 그 판도라의 상자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것들이 있어요. 테티스의 아들, 자기를 키웠던 양엄마 테티스의 아들 중에 아킬레우스 아시죠? 이렇게 거꾸로 물에 담궜더니 아킬레스 건만 약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죽었던 그 트로이 전쟁 죽었던 걔 아킬레우스. 그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전용 방패인데요. 이게 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엄청 이거 황금 방패.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레어 아이템이죠. 강화 10강 절대 못 뚫는 방패 이걸 만들어주는데요. 굉장히 간지나죠. 이게 이제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한 보답으로 그 아들한테 이제 만들어준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완성했다고 해요. 근데 천일을 단련한 강철보다 튼튼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여신의 가호를 받은 다른 갑옷들에 비해 굉장히 이뻤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뻤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무늬들 보이죠? 무늬들이 좀 보일 겁니다. 요 무늬가 뭐냐면요. 이제 뭐 이것저것 상징하는 건데, 인생사 온갖 것들이 다 세공돼 있는 거야. 인간의 뭐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 다 표현돼 있어. 그래서 이것들의 이 방패에 대한 묘사만 해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방패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거 봐요. 이게 헤파이스토스라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뭐 진짜 많은 것도 했어요. 보통 이게 이제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이게 그리스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지었지만 신화에서는 이제 올림포스 산에 신전을 이렇게 지었다. 그 중에 하나가 헤파이스토스의 신전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헤파이스토스를 모시기 위해 사람들이 지은 신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게 잘 만들었죠. 이게 진짜 몇 천년 전 건데도 아직도 건물이 있다는 거, 부서지기는 했지만 좀 이렇게 부식되고 그죠? 아직도 버티고 서 있다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을 좀 나타내기에 좋은 건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헤파이스토스 하면은 인생 승리자. 다시 갈게요. 헤파이스토스 하면요, 우리가 인생 승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봐봐, 절름발이 못생겼잖아요. 못생겼다고 하잖아, 헤파이스토스를. 이렇게 보면은 절름발이에 이렇게 못생긴 대장장이야. 그것도 뭐 이렇게 좋은 막 멋있는 세련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3D 직종에 있었단 말이에요. 대장장이가 신들 중 가장 예쁘다고 하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승리자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미녀와 야수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무기가 필요했던 제우스가, 이게 사실 정략 결혼이긴 해. 근데 서로 사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우스가 이제 무기가 필요한데 헤파이스토스를 구슬려야 되잖아.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뭐랄까 좀 이렇게 우직했어요. 남의 말 이렇게 함부로만 안 듣고 귀가 막 팔랑거리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를 주는 거죠. 니네 결혼해라. 대신에 방패만 만들어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헤파이스토스가 또 이 미녀 앞에서는 또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제우스에게 만들어준 방패, 아까 봤었죠? 여기 처음에 나왔던 요 방패, 처음에 있는 요 방패, 요 처음에 요 방패를 만들어 주는데, 이 방패가 이름이 아이기스라고 합니다. 아이기스 방패인데요. 이 아이기스를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지스가 돼요. 이지스 우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지스 들어봤다니? 항공모함 중에 이지스함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군사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이거 본 적 있어, 그지? 항공모함 이런 배가 있어요. 세계 각국에 좀 선진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는 다 갖고 있는 배입니다. 이거에서 따온 말이에요. 이지스함이라는 게 제우스의 방패잖아. 이름이 신의 방패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수비한다, 수호하기에 뭐 탁월하다,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요 군사 시설에는요, 뭐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신들에게서 나온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또 꿀지식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추천 부탁해요. 어쨌든 아까 말한 이 아프로디테랑 이제 하이웨스트 통가죽 엣지 그 허리띠, 그거를 이제 결혼할 때 선물해 줬던 거예요.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결혼 선물로 준 거야. 그게 아프로디테한테 선물로 준 건데, 이 허리띠가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부르는 허리띠인데요. 여기에 능력을 집어넣어 줍니다. 헤파이스토스가. 그죠? 예물이죠. 이게 근데 어떤 남성이든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다가 불어넣어서 준 선물인 거예요. 이걸 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허리띠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올림푸스의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가 되는 거죠. 각종 남자 신들을 다 꼬십니다. 거의 여자 제우스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이 헤파이스토스가 준 이 하이웨스트 통가죽 허리띠 이것 때문인 거예요. 왜 줬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람을 펴요, 남성들이랑. 자, 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장면이 뭐냐면요, 저기 헐벗은 여자, 이게 뭐 야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명화입니다. 명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외설적이다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예술 작품입니다. 아프로디테고 저기 껴안은 남자가 아레스예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레스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났어, 둘이. 이 사실은요, 저 여기에 있는 요 남자가, 지켜보는 남자가 이제 헤파이토스야. 걸린 거지 결국. 자, 어떻게 걸리게 되었냐면은 올림푸스 산에 디스패치가 있어요. 헤르메스, 남 얘기 좋아하고 뭐 거의 뭐 호사가죠. 올림포스의 호사가 뭐 김구라 같은 개념인 거죠. 남의 얘기 수집하는 거 좋아하고 귀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바람이 났더라, 이런 귀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헤파이스토스에게 알려줘요. 야, 아프로디테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어때? 이걸 이제 붙잡아야 되니까, 이것들 연놈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아프로디테의 그물에다가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뭐야? 물건 만드는 거죠. 투명 그물을 설치합니다. 부비 트랩을 딱 만드는 거야. 트랩을 만들어서 이 둘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함정을 설치하고 아프로디테가 아레스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침대에 눕자 함정이 작동해요. 그물이 막 덮쳐가지고 이제 이 둘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붙잡아요. 그게 이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때 아프로디테가 굉장히 개망신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올림푸스 산에서. 그래서 이때 진짜 아주 쌩 난리가 났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간통 현장이잖아. 간통
간통영장이란 말이에요. 불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죠. 막 삼각 관계다, 이거 뭐 이혼해야 된다, 뭐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뭐 법정 막 대리인 막 나오고 변호사 막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 뭐 시끄러워진 거지. 올림포스 씬이. 인간들이 있었어요. 올림포스 시대에. 인간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우리가 신인데 지금 바람 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때 이들을 중재하기 시작했어요. 포세이돈이 나섭니다. 그래서 딱 떼어놓고 아레스에게 이제 너 이렇게 됐으니까 벌금을 내라. 그래서 이제 벌금을 냅니다. 헤파이스토스에게 벌금을 내는 걸로 벌금형을 받고요. 아레스는. 그다음에 아프로디테는 이제 제우스의 명령으로 키프로스라는 샘물이 있어요. 이 샘물에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너는 처녀의 몸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포세이돈의 명령으로 씻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돌아가면서 헤파이스토스랑 아프로디테가 이혼해요. 왜냐면 이제 결혼한 몸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만 결국 손해죠. 뭐 제우스만 개이득인 것 같아. 방패받았으니까. 그죠? 헤파이스토스가 하루는 이제 또 있던 일이 부부싸움을 지켜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이 나는데 그게 지네 아빠랑 엄마야. 제우스랑 헤라가 싸우는 걸 봤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죠. 봤어.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에게 버려졌죠. 그래서 어때? 제우스 편을 들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라 편을 듭니다. 이 부부싸움에서 엄마 편을 들어요. 자기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올림푸스의 이 클랜의 정예원으로 가입하면서 헤라랑은 거리가 끝났고, 가만 보자니 제우스가 아빠가 막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니까, 그죠? 집안일 안 보고 막 바람 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못마땅했나봐요. 그래서 엄마 편을 들었던 거죠. 엄마 편 든다기보다는 사실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은 아빠를 더 뭐라고 한 거지. 엄마를 두둔하기보다는. 왜 바람 피고 다니냐? 아빠 잘못 아니냐? 그죠? 이런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우스는 이걸 또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산 아래로 또 던집니다. 진짜로 던져요. 그래서 다시 던지는 위치가 또 엄마가 또 던졌고요. 이번엔 아빠가 던집니다. 그래서 아빠가 던져가지고 산 아래로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엄마랑 버릴 때랑 또 똑같이 그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게 지도에 나와 있어요. 이 지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보면 올림포스 산 보이죠? 저기서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발로 뻥 찹니다. 그래서 쭉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직선으로 날아가서 저기 에게해라고 써있는 곳 위에 섬 하나 보이시죠? 터키 국경 바로 앞에 있는 저 섬 하나, 요거 보일 거예요. 저기, 그죠? 에게해, 해 위에 있는 저기 직선으로 쭉 날아서 저 섬에 또 떨어집니다. 어릴 때 떨어졌던 그 자리인 거예요. 또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추락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가 부러져요. 이번에는. 그래서 양 다리를 다 못 쓰게 됩니다. 진짜 불쌍하지. 뭐 버려져 갖고 이제 다시 잘 될만 하면은 또 막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이혼당하고 버려지고 막 불쌍하잖아. 그죠? 그래서 한쪽 다리를 또 못 쓰게 된 거야. 이때 산 밑으로 떨어진 게 아까 그 섬이 렘노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기가 이제 트라키아인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헤파이스토스가 떨어지자 이때 트라키아인들이 헤파이스토스의 그 다리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다행히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보답으로 헤파이스토스가 이 트라키아 사람들에게 답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속 세공 기술을 이제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 트라키아 사람들이 현재의 터키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노스 섬은요, 지금 현재에도 그 헤파이스토스에게 배운 금속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금속 세공 기술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죠. 그래서 터키의 뭐 보석 이런 거 검색하시면 진짜 이쁜 거 많이 나와요. 구글에서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헤파이스토스는 이때부터 뭐 버림받았고 뭐 다시 산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불쌍하죠. 그러면서 결국 어쨌든 이럴수록 헤파이스토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대장장이 기술을 더 연마하는 거였어요.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다시 대장간 가서 쇠 두드린 거야. 그 왜야? 그거 알죠?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아빠한테 북어국 끓여주는 그 엄마의 심정 알죠? 북어 패는 그 심정으로 이제 단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대장장이의 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뭐 어때요? 재미로 알아보는 그리스 신화 컨텐츠이긴 한데 분명히 어떤 드라마가 있어, 헤파이스토스에게. 그리고 이제 배울 점들이 있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요 사진을 좀 보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쓰이는 동전이에요. 예전에 썼으면 지금 안 쓰고요. 예전에 쓰는 동전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있죠. 대장장이죠? 이게 헤파이스토스를 새긴 겁니다. 이게 50리라라고 하는 동전인데요.
돈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뭐 어떨까 싶은데, 인생사 세용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제 뭐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그죠? 이 돈 같아요, 진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어때요? 자신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풀리더라도, 그죠? 좌절하지 않고, 뭐 자만해서는 안 되고, 그죠? 좌절하지 않고 뭐 잘 되고 있을 때도 좌절해서는 안 되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헤파이스토스의 이런 얘기를 보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항상 속단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뭐 포기하거나, 그죠? 자만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였습니다.